하루 종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대한민국이. 자, 이분들은 대선 기간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데 재미는 또 있고요. 네.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네. 되게 좀 이상했던 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꽃다발도 나눠주고 막 악수도 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연설할 때 막 이렇게 박수를 막 친단 말이야. 인사말 할 때. 근데 또 그 누구죠? 그 대표가 나와서 권성동 대표가 나와서 또 되게 싸한 발언을 하고 또 다들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또 특별히 김문수 후보가 네. 하트를 그리기도 했죠. 아, 예,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 사랑한다고 네. 의원총회장에서 하트를 그려놓고 예, 아주 발언은 강경하게 또 했습니다. 네. 반민주적인 이 지도부의 행위에 대해서 네. 규탄한다라면서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바톤을 넘겨받고 다수의 의원분들이 기대하셨던 내용과는 완전 다른 내용을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다라면서 실망스럽고 지도자는 자신이 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네. 책임이 아니라 양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네, 기억을 네,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비공개 자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원총회가. 네.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는 김문수 후보를 조배숙 고성으로 의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가로막기도 하고 가로막겠다기보다 이제 만류한 거죠. 네, 네. 어디에 가시냐. 네.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셔야 된다. 예. 하지만 꿋꿋하게 이 꽃꽃 문수님께서는 그 의원들을 이제 아무튼 옆으로 비껴 세우고 네.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의원총회부터 이어진 이 상황이 오늘 오후에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후보를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그렇죠. 보도가 나왔다가 까가 바로 홍준표 또- 전 후보가 아니다. 나는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 네.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 미국 간다. 네. 부르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실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 캠프 측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홍준표 전 의원은 그 문수 형이 전화를 주어서 그 얘기는 했는데 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 이렇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을 했고 네. 대답을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만약에 그렇게 원한다면 뭐 정도까지만 했는데 아. 이거를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릴리즈를 해버리거나 뭐 그러면 그랬을 안 수 되죠. 있고 예. 아니면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네. 김문수의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뭐 김재원 비서실장이라든지 네네네. 김문수 캠프 측의 사람들이 어쨌든 소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제안을 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인해서 일단 기사를 내보내고 아. 지금 이 현재 단일화 내분 사태이자 이 전국을 주도하는 쪽이 우리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판을 흔들거나 판을 주도하는 쪽이 누구냐? 우리다라는 어떤 뭐랄까 메시지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도 지금 급하긴 급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홍준표 전 의원은 마음이 많이 상하시긴 했나 봐요. 그죠? 미국으로 생하고 가버리시는 본인이 거 보면. 남들한테 마음 상하게 한 거 생각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에디터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의총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를 맹비난하면서 이런 단어도 썼어요. 이 당의 단일화 요구가 매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김문수 후보 말에 동의를 하게 될 줄은 그렇죠. 전혀 몰랐는데 뭐 맞는 말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에 의해서 치러진 경선 절차 네. 모든 후보가 룰을 합의해서 따박따박 그 김문수 후보 말대로 1억 내고 진행을 해서 뭐 합법적인 방식으로 내가 후보가 됐는데 네. 후보가 되자마자 3시간도 안 돼서 야, 며칠 날까지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이 경선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야바위꾼들이 하고 있는 경선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네. 너는 지금 그냥 나한테 쇼잉만 한 거야. 네. 결론적으로 네. 따로 올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네. 한덕수야. 그래서 오죽하면 김문수 후보가 숨은 기획자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불법이라고 얘기했으면 나중에 나와서 네. 숨은 기획자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숨은 기획자도 틀린 것 같은데요. 대놓고 한 기획이죠. 이게 어떻게 숨은 기획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을.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저는 최근에 개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활됐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위협받겠다. 개그 프로그램 위협받겠다. 개그맨들의 생계가 상당히 예를 들면 위협을 받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네. 여론을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데요. 네. 한마디 한마디를 중시하고 그런 말들에 반응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대선과 무관하게 우리가 당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이번 당권 암투를 김문수 그다음에 한덕수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 당연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너는 돈 안 냈잖아. 나는 2억이나 냈는데 이제부터 거의 나중에 돈싸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졌어요. 전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짜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당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서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아까 코미디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 아 이거 봐야 되는 거 맞아 하는데 좀 궁금해요. 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런 느낌. 네, 사실은 거의 그 아마추어리즘도 아니고 네. 그래도 원내 2당이고요. 네. 100석 이상을 가진 나름 거대 정당입니다. 그 거대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를 이렇게 아까 표현하신 대로 야바이식으로 네. 뽑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심지어 방금 전에 또 속보도 뜬 게 그거잖아요. 얼마 한 시간 전인가요? 뭐 지금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그렇죠. 이제 예. 이게 뽑는다는 건데 발표가 금지됐어요. 네, 중앙선관위가. 네, 공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명백해요.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의 여론조사는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표 금지의 대상은 후보자 본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해서 이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이 두 후보 간 여론조사는 공표가 될 수 없겠네요. 정당에서 조사하는 거는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후보는 뭐 김문수입니다. 아니면 후보는 한덕수입니다. 이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도대체 몇 표를 얻었냐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거 너 완전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낙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을 들여가지고 네. 경선을 거쳐가지고 그 자리까지 와서 네네.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내가 도대체 몇 표를 얻어서 몇 표의 차이로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당 지도부가 당신은 아웃이야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논란이 끊이질 않겠네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선 후보를 정하겠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당 지도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네. 중앙선관위가 접수할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그 이른바 이게 47조 2항인데 네. 이거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은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그 공천을 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명확하게 네.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근데 이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이제 패스트 트랙 때 네.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네. 정의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거고요. 정의당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는데 정의당은 무조건 경선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냥 무조건 전 당원 투표에 의한 경선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 정당들이 이른바 그 지도부의 낙점식 후보 추천이 잘못됐다. 이걸 그래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죠. 맞습니다. 그 2020년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해찬 당대표셨는데 과거의 관행대로 이른바 영입 인사들에 대해서 훌륭한 분을 모셨으니 이제 공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과거의 관행처럼 당대표가 낙점하듯이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냈냐면 경선 없이 비례대표 후보라 하더라도 경선 없이 그냥 당대표의 낙점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례대표 명부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다 끝나고 그냥 표를 얻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명확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제적으로 한덕수와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하는 건 그러니까 네. 국힘이 하고자 하는 네. 그 절차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요. 저는 민주적 절차라 보이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를 다 어기고 있는 건데 어. 뭐 한간에는 뭐
저기 국민의힘의 그 74조의 이 당원 당규를 들고 있던데 네.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74조 당무우선권 그 당무우선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선거 사무예요.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왜 갔습니까?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사무에 관한 당무우선권은 어떻게 좁게 해석하더라도 당연히 후보자한테 있는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지금 그 경선 여론조사 진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했어요. 네. 74조 위반이죠. 네. 근데 한 이유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74조의 2를 들어요. 네. 그 74조의 2는 규정이 뭐냐면 이리 읽어보고 저리 읽어봐도 후보자를 선출하기 전에 원래 당원 당규에 규정된 방식으로 하는 후보자 선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부적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뭐 시간이 긴박하게 급하게 되거나 네네. 아니면 갑자기 뭐 진행 중인 후보자가 뭐 1등 후보자가 무슨 질병 등이나 기타 네네. 뭐 형벌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이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판을 짜야 되거나 이런 예외적인 때에 최고위원회 의결로 경선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군요. 이미 추천된 후보자의 결과를 다 무시하고 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럼 에디터님 저 이게 경선 과정에서 보면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많이 외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표를 많이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예. 아니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있고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있었으면 이거 안 될 것이다. 단일화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단일화할 마음이 원래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무수 후보님께서는 네, 우리 김문수 절대로 후보께서는 그럴 만한 분이 아니고요. 장난이고 다만 네. 이제 선거를 뛰는 후보들이 네. 단일화를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걸러 들으셔야죠. 어떤 후보든지 간에 이 지대한 우리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생략된 앞에 괄호가 있잖아요. 네. 드러나지 않은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아. 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덕수와도 단일화를 열어볼 수 있고 이준석과도 단일화를 열어볼 수 있고 황교안과도 단일화를 열어볼 수 있다. 맞네요. 단 한 번도 한덕수로 단일화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한덕수를 언급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네네.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건 거기 앞에 생략이 됐다고요. 생략이 됐어요. 여기 한덕수 가로가 있습니다.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고 네. 대상은 한덕수일 뿐이죠. 네. 그리고 그 대상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당선되고 나서 실제 늘어났었거든요. 네네. 지도부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빅텐트라는 것은 그렇죠. 목적이 같다면 모두 네. 뭉쳐야 된다. 네. 나는 황교안까지도 생각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딱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예 네. 속보가 떴네요.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관련된 가처분은 어. 기각이 됐습니다. 아. 예. 기가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음. 그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럼 저한테 아. 사건을 주셨으면 제가 이겼을 건데 네.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속보들이 뜨고 있고 아무튼 네네네네. 이제 어쨌든 아까 그 단일화에 대한 내용은 아이고 지금 또 연이어서 계속 뜨네요. 네. 뭐라고 예. 떴나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제 그 법률적으로 보면 네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이제 가처분이잖아요. 네. 예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예.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청구 그러니까 신청 취지하고 내용들을 잘 구성하면 원래 김문수 후보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결정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쪽에 그 법률가들을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해가지고 뭘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그러니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네. 만약에 사건을 맡았으면 지위 인정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행위 금지를 구했겠죠.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했으니 이 당무우선권에 입에되는 이러한 행위 1호의 행위, 2호의 행위, 3호의 행위 그래가지고 나의 후보자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구했을 건데 네. 만약에 그냥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구하게 되면 신청 이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위 아니 너 그냥 후보자잖아. 근데 왜 자꾸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달리 구성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관련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원 당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충분히 잘 소명했는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초기화 벌어질 때부터 네네. 저 그 책수금 안 받을 테니까 성공무서 1억 주시면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한테 주셨으면 그러니까 네. 조상호 변호사님께 가죠. 네. 근데 이게 후자의 지위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전국위원회 개최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 기능 중에 하나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권한이 네네. 전당대회에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 수 없을 때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대행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게 되면 지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미 전당대회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뽑은 거죠. 뽑아놨으면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장 안 찍어주는 거. 도장을 안 찍어주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선거는 원래 조의대는 1번을 없애려고 했는데 2번이 없어지는 사태가 지금 그렇죠. 벌어지게 되는 예, 상황이죠. 예.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시간은 김문수 쪽에게 계속 그런가요?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양수 사무총장이 또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의원총회를 한 이후 비대위를 열어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뒷얘기인데요. 가처분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지 우리의 결정 사항과는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 기사가 뜬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면 당연히 가처분이 예를 들면 기각이 됐으면 전국위원회를 못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위원회를 못 열면 전당대회를 못 열어서 전국위원회를 여는 건데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으니까 네. 이미 뽑힌 김문수 후보를 계속 간다라고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시국도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DNA가 계속 흐르는 것 같아. 아니, 법 법이 위에 뭐가 중요해. 있는 내 정당인가요? 맘대로 하면 되지.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는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를 구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무 우선권에 기반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승자가 누구인지를 발표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에 대한 금지가 처분을 구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책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법리 구성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이양수 사무총장 주장처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앙선관위는 과거의 유권 해석을 내린 바대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부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네, 누구로 들어오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들어오면 혹시 모르겠어요. 네.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의 그 후보자 지명은 네. 요식행위로 봐서 받아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임의로 지금 당 지도부가 뭐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결정한다. 한덕수 후보에게 공천장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입당시켜서 접수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과거 유권 해석한 바와 같이 47조 2항 위반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접수를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 에디터님 예. 지금 아무튼 법원이 네. 대선 후보 정말 김문수 어지럽네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 인정도 가처분을 기각했고 네. 전당대회도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이 네, 다음은 금지 가처분이니까 이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 수수는 국힘은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민의힘의 그 전략이 이제 이 가처분 결과를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일단은 어제부터 예고됐던 게 오늘까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하고. 공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당원의 그 투표를 받았던, 그러니까 첫날 투표 받았던 게 있어요. 82.82%라고 이미 그 이정현 한덕수 측 대변인이 거론을 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단일화죠 이제. 네, 근데 그 그거는 단일화고요. 후보가 아니라 후보가 그렇죠. 아니고 단일화 단일화입니다. 관련해서. 근데 여론조사는 어쨌든 공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일화를 원한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전국위원회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위를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는 건을 의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은 여론조사 저희 결과 나오면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키고 거기에서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받은 다음에 네. 컷오프를 시키고 한덕수를 옹립한다. 이 네. 계획이었어요. 로드맵은. 네, 네,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느냐? 네, 이제 여기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가능하냐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한 건 딱 하나죠.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니까 너는 22번이나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거짓말을 했어 외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사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사유 외에는.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면 5월 11일 전까지 단일화하겠다는 말은 한 적은 없어요. 하겠다고 그건 했어요. 한 적은 없어요. 네. 그쵸.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경선이 끝난 직후에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그랬었죠 것이지. 계속해서. 네, 11일까지 단일화를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정당에서 그것도 이런 나름 큰 정당에서 후보자가 나왔으면 다른 곳에 다른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각자 충분하게 왜냐면 자기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각자 충분하게 나름 경선 선거 운동을 이른바 단일화 경선 선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 없이 서둘러서 단일화했다가 나중에 중대한 비의혹 터져가지고 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중간에 낙마해버리면 어떡하냐.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해라. 그럼 내가 한 그 약속한 단일화가 이건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9일 6시에 이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양수 선관위원장이 어쨌든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관문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경선의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를 날리느냐. 실제 주말 날릴 수 사이에. 있느냐. 네. 날린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선관위가 이양수 씨가 후보 등록을 받아요. 그럼 누군가 지원을 하겠죠. 그중에 네. 한덕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입당을 하겠죠. 새 후보들이 꾸려져요. 네. 그러면 어쨌든 경선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컷오프를 빨리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컷오프를 해요. 그래서 날려요. 그래서 본선에 올립니다. 본선에 올려서 전당대회에서 누군가를 또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간이 토론을 시켜서 절차를 택해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지금으로부터 48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11일까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이제 그게 봉숭아학당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뽑아놓으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국민들 벌어졌다. 보고 그렇게 뽑은 후보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 주권을 완벽하게 훼손하는 야. 행위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행위인데 그것까지 감행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DNA가 내란이에요 보니까. 이건 주권 침해. 쿠데타죠. 그것도 보다 당원의 권리도 침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일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의 권리를.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네. 국민의힘의 싼 거는 당원의 당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소위 한덕수라고 하는 내란 피의자잖아요. 지금 신분 자체가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바로- 논리인 거죠. 바로 전당대회를 개최할 확률이 높겠네요. 일단은.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당대회를 뭐 아니 그거 막 미 공고 다 있을 거예요. 공고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는 공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후보 2번이 실제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일단 앞서서 당 지도부가 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에 열고 8일 또는 9일에 열고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소집한다는 공고를 이미 냈다고 합니다. 아니 공고를 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전국위원회가 8일 9일 사이에 안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네요. 그게 또 처리가 안 있네요. 못했잖아요. 처리가 안 처리가 안 되는 돼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절차상 다시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가요? 다시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로 11일은 넘어간다. 내일로 공고하고 10일에 공고하고 11일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11일 날 마감 시간 직전에 후보를 등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그간 돈 내신 후보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선 치른 건 뭐가 되는 것이며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 경선에 도전했던 모든 후보들의 이 시간과 네. 에너지, 비용, 당원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야 근데 진짜 너무 정당 사무에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근데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이게 가처분 신청 자체가 주제가 틀렸다라는 주제가 거는 틀렸어요. 네 저도 그 얘기는 설득이 되네요. 네.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금지했어야 그렇죠. 됐다. 구체적으로 당원 당규에 위반했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들을 특정해가지고 금지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은- 원래 적법하게 본인이 공천장을 예. 받기 위한 절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대상을 잘못 잡았다. 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들고 또다시 끝장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박영신 에디터님 뭐 이게 일단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일단 그렇죠? 아니 사상 초유의 내란을 벌여놓고 사상 초유예요. 그 내란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하던 정당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네. 옹호하던 정당이 어떻게 그 이른바 당권 싸움 겸 권력 싸움에서는 이렇게 분열하는지 참 특이하네요. 아니 근데 일단 국민을 이준석 위해서는 대표 쫓아낼 국민의 때나 반대되는 길로 갈 때는 네. 단합하고 본인들의 알겠습니다. 권력 투쟁할 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대한민국의 참칭 보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결국에는 욕망과 기회주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정당의 정치일까요? 저는 이거를 꼭 우리 국민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존립의 가치가 이제 저 서서히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스스로 뽑았던 당의 대선 후보를 지금 5월 3일에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6일 네. 만에 이렇게 몰아내겠다? 아. 이게 뭡니까, 솔직히? 네, 주말 사이에도 아마 이슈들이 계속 생성이 될 것 같은데 끝장 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